어머니, 제발 드 씻으세요.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진짜 잘 됐어. 이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평생을 일해온 이순자 여사가 아들을 위해 내어준 30년의 모든 것입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가게도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 장의 종이에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효하면 이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요. 5년 후 강남 아파트에 사는 성공한 아들은 어머니를 냄새나는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월세방 한 구석에 방치된 어머니는 손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혼자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죽음보다 무거운 절망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낡은 자개장롱 속 깊숙한 곳에서 5년 전 아들이 피눈물로 썼던 불효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한 장의 각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과연 이 한 장의 종이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신한 아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장 골목은 밤 10시가 넘었어도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가게 안의 불빛이 골목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낡은 도마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파리하고 헐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칼이 내려갈 때마다 우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세월을 자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30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무를 다듬었을까요? 그 손가락들은 생을 바친 증거였습니다. 주름진 손가락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 모두 세월의 흔적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에는 세월의 무게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늘어진 피부가 주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염원이 그 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미장원에서 다듬은 머리카락, 구두를 닦아낸 신발, 손목에 찬 비싼 시계, 모두 돈 냄새가 났습니다. 5년 전 이 아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진우야, 이 시간에 왜 나왔니? 밤이 늦지 않았니? 진우의 얼굴에는 긴장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을 꺾고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마판에서 내려온 손입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한 진지함이 그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가가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내 새끼가 무릎을 꿇다니 무슨 일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업 자금입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제 인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절실함이 죽죽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성공하면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엄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일 없게 모시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에는 30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의 가게와 함께 지은 집을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시장 골목의 가게를 팔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운영해온 가게입니다. 그리고 집도 팔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입니다.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이 결정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처럼요. 진우는 어머니에게 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직접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손글씨는 굳건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를 불효하면 이 사업으로 번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글씨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그것은 계약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반대로 쥐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서요. 30년의 땀과 눈물이 고인 손으로요. 그날 밤 어머니는 텅 빈 자기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위의 어둠이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들이 꼭 성공해서 자신을 모실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손주들을 안아볼 날이 올 거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거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입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진우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에는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제목 아래로요. 카메라 플래시 아래에서 빛나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는 옷도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 이탈리아 가죽 구두, 스위스 시계입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본 재벌처럼 거칠어진 말씨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돈 냄새를 풍겼습니다. 아내 혜진이 들어섰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의 고급 백입니다. 얼굴에는 미용실에서 손질한 메이크업이 곱게 입혀 있었습니다. 매니큐어도 새로 칠했습니다. 여보, 엄마 올 시간 됐어. 혜진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올 시간 맞네. 그런데 진우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엄마 만나는 게 자꾸 불편해 보여.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 혜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마치 여왕이 침대에 누운 듯 했습니다. 불편해 보인다고? 당신 엄마는 점점 답답해지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 집에 오더니 냄새가 진동을 했어. 제발 좀 씻으시고 오는 거 아닐까? 혜진의 목소리는 침을 튀길 듯이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월세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인데도 불을 켜야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빌려준 월세방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임차 계약서입니다. 월세는 아들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몇 개월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겨우 모으는 용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통해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요. 직장을 향해 가거나 돌아오거나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좁은 방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어머니는 집을 정소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도록요. 창문을 열어 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옷도 새로 사 입었습니다. 가진 돈 중에 조금 아껴서 사 입었습니다. 저렴한 할인점에서 구매한 옷입니다. 그래도 깔끔해 보이도록 입었습니다. 진우와 혜진이 들어섰습니다. 혜진은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 온 것처럼요. 어머니, 제발 좀 씻으세요.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혜진은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마치 독을 풀어내듯이요. 세찬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들을 보려고 목을 빼고 봤습니다. 손주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진우야. 순자 여사가 조심스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니? 엄마는 자기 방 한 칸이면 돼. 손주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같은 집 지붕 아래만 있어도 괜찮은데.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밀어내듯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듯이요. 요양원이 훨씬 나아요. 전문 요양사도 있고 편의시설도 완벽하고 같은 나이대 분들도 계시고. 요양원?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당신 옆에서 지내고 싶은데.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손주들 교육에 신경 쓰셔야지요. 아이들이 할머니 때문에 학용품 냄새 맡아서 집중력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사춘기 아이들은 예민하잖아요. 순자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진우가 직장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가면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초기 같아. 우리도 저희 할머니 있는데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요양원 보냈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 정말 걱정이야. 요양원 상담도 받아봤는데 좋은 곳이 많더라. 그 말들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요. 사무실 곳곳에서 속닥거렸습니다. 진우 어머니, 치매 초기래. 아, 정말? 그럼 요양원 가야겠네. 다행히 아들이 잘 나가서 좋은 요양원 보낼 거겠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말을 진실로 믿어버렸습니다. 의사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순자 여사는 의료기관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요. 의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순자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의사는 무언가를 적어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순자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미리 짜고 온 함정이었구나. 아, 그렇습니까? 제가 깜빡했네요. 요즘 자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단계입니다. 요양원 입원을 권고합니다. 상담을 마친 어머니는 병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과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손가락들은 30년간 칼을 잡았던 손입니다. 그 손가락들은 아들을 낳고 키워낸 손입니다. 그 손가락들은 모든 것을 팔아가며 아들을 믿었던 손입니다. 그 손가락들은 아들의 약속을 받아들었던 손입니다. 이제 그 손가락들은 쓸모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와 혜진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잘 됐어. 이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 혜진의 말투는 마치 쓰레기를 처리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요양원에서 다 봐주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들도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차에 오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안경을 낀 것처럼요. 아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좋은 곳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진우가 거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거울 너머로 어머니의 고생스러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책임감이 아닌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입니다. 해방감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무릎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검어졌습니다. 희망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들이 한 약속이, 아들이 쓴 각서가 모두 하나의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은 자신이 본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는 강남 아파트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자신의 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언제쯤 따뜻해질까요? 언제쯤 누군가의 손을 다시 쥘까요? 언제쯤 다시 밥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아의 휴대폰이 울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모라고 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간대. 이모의 목소리는 걱정에 차 있었습니다. 불안한 톤이었습니다. 뭐라고? 진아, 넌 알고 있었어? 진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이모.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런데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대. 치매가 있다고. 진아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직장에 연락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전부였습니다. 월세방으로 향하는 길, 진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들이 떨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진아는 신호등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내려갔습니다. 규칙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규칙을 지켰습니다. 좁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여기저기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과연 형의 회사가 성공했다는 동생이 살고 있어야 할 곳일까요? 진아는 이 골목길에 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이 성공했다면서 엄마가 이런 곳에 계시다니요. 형의 성공이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형이 정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을 콕콕 쳤습니다. 엄마, 엄마야.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 진아야. 왜 이러니?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아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간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네 오빠가, 엄마가 치매가 온다고. 치매? 엄마 정신 멀쩡한데? 진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이것이 치매 손이 아닙니다. 진아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딸로서 가족으로서 확신했습니다. 엄마, 형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아닐까?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한 딸의 눈이었습니다. 진아야, 형이 엄마 돈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있던 가게, 집, 모든 것을 팔아서 형에게 줬어. 형이 성공하면 다 된다고, 엄마를 모신다고 약속했는데, 진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형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온 가족이 형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형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바빴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 언제나 그 말뿐이었습니다. 진아는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들, 낡은 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이 있는 냉장고도 비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밥은 어떻게 해 먹나요? 약은 어떻게 챙기나요? 아플 때는 누가 봐주나요? 외로움은 누가 달래나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엄마, 옷 많아? 반찬은 충분해? 진아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딸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옷도 헐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분이 어디가 치매입니까? 딸의 눈으로 보아서 이건 거짓입니다. 엄마, 혹시 뭔가 형이 쓴 게 있어? 약속한 거 적은 거 말이야.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의 낡은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자개가 벗겨져 있는 오래된 장롱입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장롱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셨던 장롱입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거기 있어. 엄마가 평생 간직한 거야. 진아는 그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의 나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벗겨진 자개, 갈라진 틈, 변색된 나무결, 모두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한 살림을 함께 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모두 낡은 옷들과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껴두었던 옷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둔 옷들이었습니다. 진아가 손을 더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서랍의 맨 아래쪽, 가장 깊은 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언가 딱딱한 걸 만졌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입니다. 옛날식 목재 상자였습니다. 진아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상자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전해지는 감각은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진 통장들입니다. 예전 은행 통장들입니다. 진아는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손글씨였습니다. 누군가의 필체였습니다. 진아는 그 필체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잘 아는 진우의 필체였습니다.
글씨는 굵고 강했습니다. 마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이런 글씨는 처음 봤습니다. 형의 글씨가 이렇게 절박해 보인 적이 있었나요? 만약 제가 어머니를 불효하면 이 사업으로 번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입니다. 정확히 5년 전 날짜입니다.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 장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들입니다. 첫 번째 통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입과 출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이 기록해 놓은 거래 내역입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 인출. 그 금액은 어머니가 30년간 번 돈입니다. 그 금액 옆에는 진우의 이름으로 송금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날짜는 5년 전입니다. 다음 통장을 펼쳤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통장을 펼쳤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진아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통장과 각서를 어머니의 손에 건넸습니다. 엄마, 엄마 돈이 다 여기 있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아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진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봐도 돼? 진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각서를 찍었습니다. 통장을 찍었습니다. 송금 기록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화면에 담았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모두 촬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 낡은 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거야. 진아가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꼭 이거 밝혀낼 거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 자리가 뭔가 특별한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격식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혜진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배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둘 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마치 연설을 하는 정치인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저희 어머니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최근 몇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고급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와, 정말 효도하는구나. 역시 성공한 아들이네. 엄마를 제일 좋은 곳에 모신다니. 사람들은 모두 속아버렸습니다. 진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깊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기서 전문 요양사의 돌봄을 받으실 거고 저희도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혜진의 말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손자들도 앞에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자주 가뵐게. 그들의 목소리는 거짓이 물씬 풍겼습니다. 어린아이도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연극의 대단원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박수 소리가 거실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진아가 들어섰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객처럼 검은 옷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아? 진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아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의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선언을 하러 가는 것처럼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눈이 진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 형의 이 발표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진아가 말했습니다. 제 형의 피눈물의 각서와 저희 어머니의 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무서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진우의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아가 노트북의 전원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진우의 필체였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친숙한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를 불효하면 이 사업으로 번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거실에 숨이 멎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진아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은행 통장입니다. 거기에는 5년 전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진우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은행이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금액, 날짜, 송금인, 모든 것이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통장의 글씨들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5년 전 제 어머니께서는 평생 모은 가게와 집을 팔아서 제 형에게 이 돈을 주셨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검사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성공하면 자신을 모실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의 통장입니다. 여러 개의 통장이요. 색깔도 다른 옛날 통장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진아가 물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종종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형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정신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진우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습니다. 앉아요. 진아의 목소리가 그를 제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딸로서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각서를 보세요. 제 형의 친필입니다. 스크린에 각서가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형의 손글씨가 분명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불효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글씨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진아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자매로서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만 있었습니다. 형,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 아닙니까? 그 질문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니, 분노의 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입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 친척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몹쓸 놈. 다른 친척이 혀를 찼습니다. 엄마를 돈 벌고 버린 거네. 할머니 뻘 되는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굴 색깔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손주들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이 벗겨졌습니다. 모든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도한 이미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아가 스크린을 껐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모두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빛이요. 제 어머니는 돈이 아닌 사랑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것을 주지 못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아는 거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진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진아는 거실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진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친척들의 경멸의 시선만 남았습니다. 월세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진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습니다. 진아가 어머니의 손을 쥐었습니다. 딸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만났습니다. 제가 형을 찾아갔어요. 다 알렸어요. 순자 여사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희미했다,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진아야, 고마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짐을 꾸립시다. 진아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곳에서 지낼 뿐이 아닙니다. 진아는 어머니의 옷과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각각의 물건이 어머니의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낡은 옷도 깔끔히 개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월세방의 짐은 모두 포장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다짐하며요. 강남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거기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신발을 밟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우 씨, 이 사건 때문에 계약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여론이 워낙 심해서 회사 이미지까지 훼손됐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전화, 또 다음 전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취소, 거래 중단, 신의 문제. 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벽돌집이 무너지듯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요. 신문에는 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효도 사기극 적발, 어머니 학대 아들, 사회적 낙인. 큰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뉴스에도 떴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성공하고는 노모방치.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여론은 거셌습니다. SNS에는 그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공유수도 엄청났습니다. 댓글들은 냉혹했습니다. 저 남자 봤다. 정말 몹쓸 놈이네. 어머니를 버리다니 죄다 버려. 회사까지 망하길 잘했어. 자식이 이 모양이면 부모 탓이야.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신용도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 분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너 아빠 뉴스에 나왔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제 텅 빈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집입니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집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아의 집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집입니다. 예쁜 조명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조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칼소리가 났습니다. 우지직 우지직 30년을 반찬 가게에서 나던 그 소리였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만들어. 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아 친구들도 먹일 거 있어야지.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5년 만의 웃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둘은 밥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어머니가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깔도 곱고 맛도 좋은 반찬들입니다. 함께하는 밥이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진아야, 고마워. 정말로. 순자 여사가 밥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저랑 있으면 되잖아요. 진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약속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깨어질 리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재만남을 기뻐하는 것처럼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웃음 속에서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 속에서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머니입니다. 30년을 모은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가게를 팔았습니다. 평생의 재산을 모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후 그 아들은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치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부모님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이가 들 것이고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식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매일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서, 우리의 친구에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소중합니다. 한 딸이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딸의 사랑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인생 티타임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어르신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어르신께서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기원합니다.